안녕하세요. 한의사 이경입니다. 오늘 정영준 원장님 나와주셨는데요. 왜 오랜만에 뵙는 것 같죠? 저뿐 아니라 기다리시는 분들도 그렇게 느낄 것 같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원장님. 예, 안녕하세요. CS 한방병원 정영준입니다. 오늘은 하지불안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아마도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하지불안 무슨 병인지 하고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불안 증후군 환자분들을 진료실에서 뵈면 보통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녁에 자려고 누워있으면 다리를 가만히 둘 수가 없어요 라든가 다리가 가만히 있으면 자꾸 시리고 저려요 라고도 하세요. 때로는요, 영화관에 오래 앉아있기 힘들다고 호소하는 환자분들도 있습니다. 만약 아이들의 경우라면 더더욱 판단이 힘든데요. 딸아이가 수업을 들으면서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해 주의가 산만하고 20분 이상 책상에 앉아있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주의력 산만 쪽에 포커싱을 두기 십상이죠. 환자뿐 아니라 이와 같은 케이스를 경험해 보지 못한 의료진들도 단순히 요추 문제나 말초신경 문제 또는 정신과적인 문제로 접근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네. 진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 환자는 환자대로 나는 원래 그래야 하면서 그 고통을 길게는 수십 년간 참고 지내는 경우도 많고요. 많은 경우 하지불안 증후군이 주로 수면 중 발생하기 때문에 불면증을 치료하러 왔다가 발견하기도 하죠. 실제로 불면증을 일으키는 흔한 원인 중 하나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아서 진단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하지불안 증후군의 발생 빈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네, 하지불안 증후군의 빈도는 우리나라 전국 5,000명을 대상으로 존스 홉킨슨 전환 심층 인터뷰 방식으로 조사한 연구 보고에서 자세히 분석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약 7.5% 빈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훨씬 많은데요. 네, 꽤 흔한 질환입니다. 남성보다 여성에게 많고 나이가 많을수록 높은 빈도를 보였습니다. 이 중 약 1.5%에서는 증상이 심해 치료를 요하지만 잘 몰라서 상당수에서는 치료조차 받지 못하거나 허리 디스크, 말초신경 질환 혹은 다리 혈액순환 장애 등으로 오인하여 엉뚱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도 많고요. 국내의 다른 조사 보고에 따르면 철결핍성 빈혈 환자의 40.3%, 임신 중에는 21%, 만성 콩팥 질환의 44%, 당뇨성 말초신경병증 환자의 8%에서 동반될 정도로 아주 흔한 질환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흔한 질환인데도 불구하고 치료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하지불안 증후군 환자의 삶의 질은 만성질환인 고혈압이나 당뇨병과 비슷한 정도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수면장애뿐 아니라 우울증 및 불안장애를 흔하게 동반하는 만성질환으로 그만큼 세밀한 관리가 필요한데 말이죠. 그럼 발생 원인은 뭐 때문일까요? 네, 하지불안 증후군은 전체 환자의 30%에서 유전적 요인에게 발생되는데요. 그만큼 가족력이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어른에게만 있는 질환이 아니어서 전체 환자의 35%는 증상이 20세 이전에 발생한다고 보고되고 있고요. 10명 중 1명은 10세 이전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소아에게는 성장통이나 주의력 결핍 장애로 오인받을 수 있고 실제로 성장통이라고 간단히 넘겼던 아이들의 상당수가 소아 하지불안 증후군으로 진단받았다는 연구 보고도 있습니다. 문제는요, 하지불안 증후군의 발생 기전과 병태 생리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오인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임상적, 신경, 생리학적 그리고 영상의학적 소견들이 말초성보다는 중추성 기원이라는 이론이 좀 더 설득력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뇌 도파민의 대사 이상으로 인한 결핍으로 여러 신경 전달 물질 등의 기능 이상을 초래하기 때문이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임신, 만성 신부전, 심한 빈혈 상태 등 철분, 결핍 상태에서 발생률이 높은 것도 철분이 필요한 도파민 대사를 감안해 볼 때 이런 추정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죠. 하지불안 증후군은 아무래도 환자의 주관적 증상과 문진에 의해서 1차 진단이 내려지는 만큼 다리에 불편한 감각 증상을 보이는 다른 질환과의 감별 진단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 진단법에 대해서도 한번 알려주시죠. 네, 하지불안증의 경우 다음 4가지 증상이 모두 있어야 진단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다리를 움직이고 싶은 충동이 있고 이는 억제되기 어렵다라는 거고요. 둘째는 다리를 움직이고 싶은 충동은 주로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나타나며 오래 움직이지 않을수록 불편감이 심해진다.
첫째는 다리를 움직이면 일시적으로 증상이 호전되며 다리를 주무르거나 비비거나 당겨도 일시적으로 완화된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다리의 감각 및 운동 증상은 저녁이나 야간에 더 심해지는 양상을 보인다. 이렇게 네 가지가 모두 갖춰졌을 때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먼저 증상의 경중을 파악해서 그에 따라 치료 방침이 정해지는데요. 심하지 않고 밤에만 가끔 발생하는 경우는 주로 비약물 치료를 권하게 됩니다. 비약물 치료는 자고 일어나는 수면 시간을 규칙적으로 지키도록 하고 수면 전 다리 마사지, 족욕, 가벼운 운동 등도 권장됩니다. 또한 수면 전 술, 담배, 커피 등은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상이 심한 경우라면 전문가의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주로 어떤 약들이 처방될까요? 네, 전문 치료제로는 우선 철분 결핍이 확인되면 철분 제제를 투여해서 철분을 보충해 줘야 하고요. 도파민 제제는 가장 기본적인 약물 치료법으로 대개 복용 1, 2주 이내에 상당한 호전을 보이게 됩니다. 네. 약의 용량은 파킨슨병에 사용하는 용량의 4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의 소량으로 일반적으로 잘 조절되지만 장기간 도파민 제제를 복용할 경우에는 약물에 의한 합병증이 발생되고 오히려 증상이 악화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에 적절한 처방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한의사 입장에서 보자면 권할 만한 치료가 꽤 지금 많이 떠오르거든요. 연구도 많이 되어 있는 편이죠? 네, 여러 연구 보고들이 있는데요. 하지불안증후군 환자에게 4주 그리고 8주 동안 한약, 침, 한방 정신요법 후 치료 효과를 비교 분석한 결과인데요. 네. 통합적인 한방 치료가 하지불안 증후군 환자의 증상뿐만이 아니라 우울, 불안, 분노와 같은 전반적 심리 상태를 개선시키는데 효과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저 역시 하지불안 증후군에 사동약침과 작약 감초탕 치료로 근육통과 근육 경련이 개선되는 등 좋은 결과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왠지 깊은 잠을 잘 들지 못하시나요? 항상 다리를 불안하게 움직여야 편하신가요? 자, 아이가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고 산만해서 걱정이시라고요? 하지불안 증후군일 수 있습니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의심 증상이 있다면 늦지 않게 내원하셔서 전문가를 통해 치료와 관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보다 나은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